안녕. 내신 대비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록쌤이고요. 오늘 내신 대비할 부분은 독서 비상한 1단원의 나를 기르는 독서, 두 번째 소단원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 통합적 읽기란 뭐냐?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나 형식의 글들을 모아놓으면 주제가 통합되어 있고 여러 글을 읽는 거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한다. 주제 통합적 읽기의 의의 정도 되겠네요. 밑에 다음 두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를 독서와 관련지어 이야기해보자. 똑같은 그림인데 뒤집으면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채, 채소를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시선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밑에 주제통합적 읽기란 무엇인가? 주제통합적 읽기란 네모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주제 통합적 읽기에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뒤에 교과서에서 할 거는 이 방법이에요. 이때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며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교류적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 답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31쪽 개념 알아두기. 앞에서 다 네모치고 밑줄 걷지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주제 통합적 읽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거다.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하고 종합해서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소단원 밑에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꾸베 씨의 행복 여행,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처럼 행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설명문, 소설, 논설문 다른 종류의 글을 묶어놨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설명문이고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냐? 공리주의자 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행복이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다. 공리주의자 밀이 정의한 행복, 밀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행복과 행복의 개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으로 설명문답게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글이 진행이 되고 있죠. 꾸베 씨의 행복 여행 소설이고요. 주제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 될 때 얻어지는 행복. 그러면 자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이것이 합쳐지면 행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의 느끼는 행복은 뭔가? 라고 찾으면 되겠네요. 꾸베 씨가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제시해 줍니다. 꾸베 씨의 행복여행 제재 구조는요. 노승에게 자신이 깨달은 행복의 배움 목록을 보여줍니다. 꾸베가 내민 행복의 배움 목록에 만족하는 노승과의 산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꾸베. 꾸베 씨가 깨달은 행복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 전에 다음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오컴의 날이라는 게 뭔지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글의 종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논설문, 주제는 쾌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인 행복. 쾌락에서
행복이 오는가? 특징,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행복의 의미를 주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논설문이니까. 오커메날로 행복을 베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해석으로서의 진화생물학적 견해가 있어요. 진화생물학이란 뭡니다. 설명해 줄 건가 봐요. 본론,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놓치게 하는 여러 요인,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잡고 행복을 놓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은 배다, 잘라내야 되겠지. 결론, 개인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 개인의 즐거움에서 행복이 올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건가 봅니다. 맞는 얘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는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다시 점검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주제 통합적 독서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3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고 있다. 다음 세 글은 각기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설명문, 소설, 논설문. 각각의 글에서 행복이 어떠한 의미로 다루어지는지 비교해보고 행복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묶여있고 이 행복이라는 게 공통된 주제일 것이다.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글의 종류 설명문이라는 것을 시작해 볼게요. 수업 본격적으로 지문 들어가기 전에 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밀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보러 갈게요. 오른쪽 중간 부분.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경제학자,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자유주의자. 소수의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수정하고자 했었던 정치자. 소수의 의견 중요하다. 이 글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패스.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고 이러한 저서가 있다. 왼쪽으로 와서 본문 시작할게요.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이게 글 전체의 핵심어 되겠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밀은 존 스튜어트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면서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죠.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공리주의 위에 설명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나 목적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사람. 공리주의자로서 행복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 밀씨, 인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고통 없이 사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 밀이 정의한 행복. 중간 부분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기쁨과 불행, 대조되는 개념을 다시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우리는 밀 이야기 할 건데 뜬금없이 벤담 나왔으니까 세모.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물질적인 쾌락. 즉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겠죠. 밀은 우리가 사랑하는 밀 아저씨 네모.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물질적 만족의 가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 그러면 미리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는 뭐겠어요? 본질적 가치. 그러면 궁금하지?
도대체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중간 1에서는요, 뱀담이 생각하는 행복, 미리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대조의 방식으로 물어봤고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는 문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끊어놓으면 이 부분의 내용은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까지 내용 전개 방식도 내신 시험이니까 확인할게요. 두 번째 단락.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역시 물어보고 대답하고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했다. 말이 길죠. 자긍심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다. 자긍심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요게 자긍심이다.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긍심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다.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립적인 능력부터 동정심까지 묶고 이것이 있어야 행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 그렇죠. 사실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이러한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미래 행복 개념은 무엇인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미리 생각하는 행복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봅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단락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 단어는 자긍심이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행복 개념이 되겠죠.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은 거꾸로 읽으면 엄청 쉬울 수 있어요. 자, 한번 거꾸로 읽어볼까요?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기 발전을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행복한 상태에서 인간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지문 읽을 때 헷갈리면 문단 중간 적당히 끊어놓고 거꾸로 읽으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때에는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놓고요.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3페이지. 밀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가정하는 두 가지. 첫 번째,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다.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행복 그 자체다.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는 행복.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파랑새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비유해 놓은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발전은 각각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가 있다. 개성, 요 말 중요할 것 같은데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요.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두 가지 가정.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밀씨, 인간의 발전을 하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요? 여기 밑에다가 살짝 미리 쓸게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미리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까? 지적인 능력 발전한다. 여섯 번째 단락, 감성적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지적 능력, 감성적 능력, 도덕적 성숙. 그 이야기가 옆에 어쩜 친절하게 진정한 자기 발전 요소로서 지성, 감성, 도덕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그러면 미리 이야기한 지성, 감성, 도덕성 각각 찾으러 떠나가 봐야 되겠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적 능력, 우리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가장 중요.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음. 다른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밑에 지성은 감각적인 기쁨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 개발을 강조를 하는데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다.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적인 소양을 개발해야 하고 소양을 개발해야 현실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 요 부분에서 쓰는 거 있죠. 옆에 나와 있는 5, 6, 7번 문단 정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단락. 하지만 밀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이성에 의해 제어되기는 해야 한다. 오른쪽 위로 다시 올라오세요. 밀은 인간의 진정한 자기 발전의 요소로 지성, 감성, 도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감성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감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왜?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단 이성의 제어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도덕성은 무슨 얘기했는지 또 살펴보러 갈게요. 또한 밀은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도덕적 의식이 발전해야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아,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봅니다. 오른쪽 위에 나타나 있는 도덕성이 필요하다. 도덕성 정리할까요? 도덕성이 있어야 진정한 자기 발전. 도대체 이것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이기심을 제어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라. 무슨 이야기다? 사회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끝부분 보러 갈게요.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중요한 얘기니까 따르게 체크할게요.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란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강조해 보았습니다. 됐나요?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나 오른쪽 33페이지 오른쪽 위에 미리 진정한 자기 발전의 요소로 언급한 게 무엇입니까? 이 부분의 내용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암기해 놓고 다음 3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주제 통합적 읽기 두 번째 글 꾸베 씨의 행복 여행.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소설이라는 것을 앞부분 줄거리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꾸베 씨 중심인물.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의 목적,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긴 여행을 마무리하며 여행 초반 만났던 노승과 재회해서 자신이 찾은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청 거창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처음 부분은 아니에요. 소설에.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소. 노승이 말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베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여기에 나와 있는 행복의 배움 목록이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꾸베의 기억 속에서 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의 초고를 내밀 수는 없는 일이었었다. 일종의 노승에 대한 배려, 존경, 의미가 있네요.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다.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꾸베 씨가 여행을 하며 깨달은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 뭐 있는지 살펴봅시다.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 예상하지 못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숨겨진 의미는 뭐겠어요? 아니, 행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과거에 있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꼭 부자가 되는 것, 높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항상 행복은 아닌 거다.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아주 사소하죠.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뭘까? 과정일 수가 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둘이 묶어놓으면 되겠죠.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가족 중요한가 봐요.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배움 10가지 목록을 꼼꼼히 적어놨고요. 노승은 지금 우리처럼 빠르게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게 읽을 거예요. 35페이지.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이상하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꾸베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 명상을 하며 보냈을 것이다. 노승에 대한 정보, 많은 경험과 명상을 통해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뭘 저렇게 자세하게 읽지?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 분인데 꾸베는 환자들에게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 자문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행복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라. 이게 행복에 관련된 새로운 깨달음이겠네요. 이 새로운 깨달음은 누구 덕택에 얻은 깨달음? 노승 덕택에 얻은 깨달음. 마침내 노승은 읽기를 마쳤다. 그것의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원본인가요? 아니요.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주저하며 말했다. 너무 막 낙서도 돼 있고요. 좀 그런데요.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꾸베는 할 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가끔 미소 지었지만 앞에서 말했듯 그 미소는 비웃는 게 아니었다. 굉장히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꾸베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 어떻게 사물을 볼 것인가? 꼼꼼하게,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군요.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라면서 칭찬하고 있죠. 꾸베는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아, 왜요?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더 해줄 말 없어요?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즐거운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산책이나 한번 하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서는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 속에서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여져 있는 것 같았다. 바깥 풍경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았다. 높은 경지에 노승과 단둘이 있다라는데 주눅이 들었고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한 건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느꼈다.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행복 아닐까?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될 수도 있고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꾸베 씨, 당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당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3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꾸베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 네모,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느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꾸베와 노승이 함께 있는 이 현재의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는 것을 순간 깨달았네요.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말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노승다운 가르침 뭐예요? 라고 하면 침묵 속에서 아주 먼 옛날부터 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했다.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이 순간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 이러한 행복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은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이라는 것이었다.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웃음은 바로 그 근원적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A에 관한 거 체크해야 되겠네요. 진정한 행복.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 온 하나의 진리 같은 거죠.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는 잊어버려야 될 거니까 패스.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 세상 얻은 다른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 다 같은 것들이다 라고 확인하며 다른 것들 섞여 있으면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죠. 오른쪽, 노승이 전하고자 하는 행복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고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것. 노승이 전하고자 하는 행복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는 보세요. 행복에 관한 두 번째 글 마무리하고 세 번째 글 만나러 갈게요. 37페이지에서 만납시다.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이거 글의 종류 논설문이었었던 거. 서론, 본론, 결론.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원어와 나와 있고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다. 이거 누가 봐도 글 전체의 핵심어지. 14세기 영국의 논리 철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이 용어는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가정 필요 없어. 그런 개념들 필요 없어.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됩니다. 최근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우리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쓸데없는 애들 다 잘라내주고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간이란 이런 거였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욕구 단계 이론 먼저 볼게요.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계층 욕구의 발현 조건이 된다라는 메슬로우의 이론입니다. 라면서 사실상 언어학이라던가 교육학 이런 수업을 나중에 대학 가서 들으시면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하위 단계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안전해지고 싶다. 사랑받고 싶고 공감하고 싶어요. 남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 하위 단계에서 상위 계층의 욕구로 이어집니다. 조건이 있다고 이게 충족이 돼야 다음 거 충족.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인간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피라미드 모양의 위기적 단계를 이룹니다. 이 이론의 전제는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충족이 되어야 자아 성취와 같은 고차원적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 충족되어야 위로 관심 생긴다. 날생자. 하지만 메슬로우 이론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질문 너무 좋은데
메슬로우 씨, 인간의 가장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메슬로우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머, 진화생물학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 자아 실현의 욕구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하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도 쓸데없는 거 다 잘라봅시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구체적인 경험이다. 천연의 근본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천연의 행복은 쾌락적 즐거움의 경험이다. 쾌락적으로 즐겁다라는 경험을 하면 행복해진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복과 무엇, 즐거움, 쾌락은 항상 세트로 같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쾌락과 행복은 세트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은 둘이 같은 게 아니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 기준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건지 행복한 삶을 선택할 건지가 갈린다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관점, 어떠한 관점 찾아 쓰세요 하면 여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렇게 찾아 쓰세요 하면은 여기 찾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도 역시 요거죠. 괄호 묶어놓은 거. 남들 시선에 맞춰 사는 것.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남들 시선에 맞추면 쾌락적 즐거움을 놓칠 수가 있대요. 미국 시카고 대학 시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라면서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나 연구 사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체크. 학생들에게 2온스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0.5온스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나라면 2온스짜리나 무거운 거 고를 거예요. 어차피 입에 안에서 녹으면 똑같은데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크겠지만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합리주의라고 부리는 이 현상은 밑줄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이 됩니다. 야, 멍청이, 왜 무게가 작은 조만한 거 골랐어? 라고 타인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초콜릿은 뭐 어차피 먹으면 똑같은 건데 무게 많이 나가는 거 고르는 거지. 너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 그까짓 모양보다 객관적 양의 차이를 비교해 내리는 선택이 더 합리적일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옆에 나와 있는 C 교수의 초콜릿에서 왜 바퀴벌레 선택했을까요?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무엇 모양보다는 객관적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일 거라고.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선택이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겁니다. 다시 체크. 타인에게 자신의 선택이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 남의 시선을 따라간 것.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너무 슬프다. 대학 가도 성적 우선주의야. 이 당시 한 학생이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라기보단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자신의 행복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명분, 괄호 열고,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가 이 학생한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성적에 맞춰 의대 결정하는 학생들. 천문학자가 그 학생에게 행복이었을 거고, 의대 진학해서 가는 이 의대가 명분이 되겠지.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라면서 이 아저씨는 느낌이 오네요. 명분 때문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 이거 나쁜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고쳐야 해요. 어떻게? 그 얘기가 결론에서 나와줘야지. 결론 부분 넘어갈게요.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네모 칠게요. 행복은 구체적인 경험이다.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 너 행복해지고 싶어? 일상에서 즐거움을 자주자주 경험하면 돼.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라는 건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어머, 쾌락주의자가 되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다시 체크할까요? 즐거움을 추구해라. 그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둘이 서로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주제 통합에 관련된 세 가지 글 전부 다 읽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내용 정리할게요. 39페이지. 39, 40, 41페이지의 핵심 구절 모아보는 것들은 한번 읽고 빈칸 채워주시고요. 빈칸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읽어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9, 40, 41페이지 한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저는 그냥 넘어갈 거지만요. 42페이지 학습활동입니다. 정리 잘하고 오셨나요? 학습활동 확인할게요.
벤담,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에 담긴 행복의 관점을 파악해 봅시다. 벤담은 물질적 만족이란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은 물질적 만족에서 오는겨. 밀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만족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본질을 정리해 봅시다. 행복의 조건, 자신의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자긍심을 갖게 될 때. 행복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이 있을 때. 행복은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반면에 관심이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가질 때. 그래서 기억나나요? 밀은 행복에 관련돼서 사회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행복의 본질, 행복이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행복이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 잊지 않기 전에 써놓을게요. 페이지 33쪽 우측 상단에 정리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고 외워두라. 밑에 2번 꾸베 씨의 행복 여행에 담긴 행복의 가치관을 파악해 봅시다. 꾸베 씨가 적은 행복의 배움 목록을 바탕으로 꾸베 씨가 깨닫게 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성찰, 물질적 만족보다 정신적 만족,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배우미를 쓴다라고 할 때 무엇을 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도 말해보는 과정은 엄청 필요하다는 생각하지만 내신 대비를 위해선 패스. 다음 페이지 볼게요. 43쪽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행복 목록을 만들어보자. 물론 꼭 해보시면 좋지만 내신 대비를 위해선 패스. 밑에 3번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에 나타난 행복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글쓴이가 말하는 행복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해보자. 뭐예요? 일상에서 누구의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면 내가 즐거운 거 찾으면 돼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한 거, 구체적인 거, 인간의 본질. 여기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선은 이 세 가지로 확인을 해 놓을게요. 2번, 다음은 이 글의 일부이다. 자신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보자. 한번 읽어보고 꼭 바퀴벌레 말고 하트를 먹었어야 하나? 천문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의대 진학해서 내 꿈을 또 다르게 펼치는 것 의외로 그게 나의 적성에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의 고정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라. 밑에 예시 단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44페이지 가나다 주제통합적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친구와 토의를 해보자. 가나다 행복이라는 동일한 화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리해보자. 우와, 엄청 중요한 얘기네요. 이 정도는 내신 대비니까 외워주시려고 하셔야지. 그래도 읽어는 또 볼게요. 가나다에서의 철학 분야에 설명하는 글. 행복은 지성, 감성, 도덕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자신만의 삶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을 정리한 소설이고요. 설명한 설명문이고요. 꾸베 씨의 여행, 문학 소설이고요. 행복은 먼 미래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 심리학에 관련된 글 마지막 세 번째 글은 주장하는 글.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느끼는 쾌락적 즐거움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이다. 라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유사한 관점이 없으면 생각이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패스. 3번 문제도 패스. 다음 페이지 45쪽으로 넘어갈게요. 45, 46, 47페이지에도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라서 꼭 읽어보셔야 하고 다음 시간에 숙제 미리 그때 말씀드렸죠. 53쪽까지 숙제다. 수고하셨습니다.